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공무원 합격 길잡이 영서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험 D-100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보기 100일 전에는 어떻게 해야 가장 고효율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쯤이면 내 위치는 지금 얼만큼 와 있는지,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시험 D-100일 남았을 때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의고사와 회독을 같이 할 겁니다. 모의고사라 함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문제풀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내가 20문제씩 푼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교수님들께서 한 강좌당 문제를 10문제씩 풀어주시는데 이 한 강좌가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4과목씩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4과목씩 2개의 강좌, 즉 20문제의 풀이를 전부 다 듣겠다고 생각하면 2개씩만 해도 벌써 강좌가 8개죠. 이 8개의 강좌가 8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인 강좌도 있기 때문에 8시간은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많은 공부를 다 언제 하고, 그렇다면 회독은 또 언제 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모의고사를 풀지 말까? 즉 문제풀이 연습을 좀 이 비중을 낮출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인과 상담을 하면서 지인도 똑같이 지금 이 시기가 왔는데 본인은 회독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 잠정적으로 문제풀이를 현재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D-100일 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법은 모의고사와 회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지금 내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혼자 개념서를 회독하는 것보다 내가 문제풀이를 통해 이 개념을 더 확장시켜 공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부터 이 문제풀이를 통해 문제를 틀려가며 배우는 게 진짜다. 그렇다면 각각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내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위에서 살펴보니까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었던 거예요. 즉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측면, 이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고 나는 내가 이것이 직사각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띄어쓰기를 공부할 때 나는 띄어쓰기를 이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완벽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출제를 항상 이런 식으로 했던 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뭔가 헷갈리고 답을 한 번에 확 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답을 바로바로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즉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개념에 내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고 내 머릿속에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배열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다 보면 문제를 풀고 그 후에 해설 강의를 듣고 내가 그와 관련된 개념을 기본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나 교재를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저절로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확장시켜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총 50단원으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공부하면서 회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목표를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나는 1단원부터 5단원을 공부하고 둘째 주 차에는 내가 6단원부터 10단원을 공부해야지. 그리고 3주 차에는 11단원부터 15단원을 회독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나는 주차별로 쭉쭉쭉 회독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앞에 회독하는 동안 뒤에 50단원까지 공부량은 계속 있는데 이 내용들은 계속 멈춰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회독을 하다 보면 내가 발전 없이 멈추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모의고사가 좋은 점은 모의고사는 단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단원을 섞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잊지 않도록 나의 뇌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앞단원을 회독하고 있더라도 문제 속에서는 뒷단원의 내용이 문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나중에 회독을 하면서 쭉 공부를 하다가 45단원쯤 회독하는 순간이 왔을 때 아, 맞아. 내가 예전에 모의고사 풀었을 때 이 내용 나왔었어 하면서 뭔가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고 정확히 더 깊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더 깊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거나 혹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개념을 반드시 단권화에 표시해 두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시, 내가 체크해 두는 것들이 누적되어서 시험 한 달 전에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시험 한 달 전에는 하루에 5과목씩 공부를 할 건데 내가 5과목을 공부할 때 빠르게 속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개념서를 볼 때마다 문제 틀렸던 것, 헷갈렸던 거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체크한 것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정말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내가 편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개념서에 체크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 시험 한 달 전에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작업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시험 D-100일 전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 이유 3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틀려가며 배우는 게 진짜다. 여러분들에게 큰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이 회독을 했을 거고 이제 기출문제집을 펴서 문제를 보게 되면 솔직히 문제를 보면 답을 외울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답을 외운 상태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건 신유형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신유형의 문제가 정말 생뚱맞게 나오는 문제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푸는 이 문제는 교수님들께서 엄선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것도 기출을 반영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엄선되었고 굉장히 고퀄리티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노량진에서 교수님들께서는 연구진이 있고 그 연구진이 문제를 만들거니와 문제를 사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들을 직접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한 권만 사는 것만으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말 훈련해 볼 수 있고 내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즉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당혹스러움도 느끼게 되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처음 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문제풀이 과정도 내가 이것을 기출에서 본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기출이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다시 한번 개념을 반복하게 되는 효과가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숙련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D-Day 100일이라고 해서 이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들에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론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제풀이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80점까지 만들기는 쉬워도 80점에서 90점 넘어가는 이 작업이 정말 많이 힘들다고. 즉, 이 10점을 올리는 데에는 앞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10점을 올려야 우리는 합격선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고득점을 위해선 여러분이 반드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세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고도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합격선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정말 단순하고도 어쩌면 정말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답입니다. 우리가 합격선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 시험을 끝까지 잘 보고 합격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공사가 다 끝났다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말 촘촘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업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촘촘하게 매듭을 지어놔야 여러분들은 시험 전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D-100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요. 점수는 결국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문제풀이를 얼마나 풀고 내가 이 시기에 회독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점수는 분명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내 찐 실력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남은 이 시기에 최대의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조금 더 내가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상 오늘은 시험 D-100 우리가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